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갑자기 급락했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다. 그 가는 과정에서의 역사적으로 흘러온 흐름이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통계가 있었고 어떤 통계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흔들리는 건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게 꼭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 꼭 오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HBM EUV 시장 전망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료집 받아가시고요. 테슬라 관련된 기업의 자료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펩트론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다 할 이유가 명확하게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조금 들춰보면은 알테오젠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는데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공시가 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찌라시라고 하죠. 그냥 소문이 돈 겁니다. 상환전환 우선주가 뭐냐면 우선주인데 이거를 보통주로 전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우선주를 돈으로 다시 상환해 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와 히알루디나제 플랫폼 특허 관련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전부 다 사실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소문 그리고 그냥 떠도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로자임이 피아주사 제형 전환기술 관련 특허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게 찌라시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관련 특허권 소송을 알테오젠한테 걸 수도 있어요 라는 부분에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지거나 합의하게 되면 회사가 수취하는 로열티가 줄어 시가총액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팩트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펩트론도 근거 없는 소문에 주가가 흔들렸으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이 펩트론 회사에 직접 뭔가를 올렸는데도 하락세가 역시나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이렇다 할 크게 급락하거나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어느 구간에서 하락을 했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알테오젠이 주가가 대략 한 6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근 고점이 얼마냐면 45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8배 가량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1년 동안 8배 정도 올랐다?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1년 동안 8배 올랐는데 사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죠. 아, 얘는 더 간다. 얘는 한국의 역사를 쓸 기업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소문에 가슴 아픈 하락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냥 8배에서 10배가량 간 기업들에 대한 특징과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알테오젠이 더 갈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8배, 10배에서 흔들려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10배 또는 그 이상 안 갈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구간은 흔들릴 만한 구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배 이상의 기업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뭔 소리냐? 15배, 20배 가는 기업은 대부분 1년 안에 못 갑니다. 1년 안에 10배 이상 가는 기업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2015년 이후부터. 2015년 이후부터는
1년 안에 10배 이상 못 갔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10배 이상 상승하는 기업이고요. 정말 성장이 좋은 기업들은 20배도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배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 안에 10배 이상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대부분 2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려서 20배까지 올라가지만 대부분 1년 안에 나오는 상승세는 대부분 10배 이내에 끝난다는 거예요. 10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쯤에서 대부분 눌리거나 하락이 나오더라. 보통 5배에서 10배 안에서 2년에서 3년에 거쳐. 그러니까 이번 연도 5배, 다음 연도 5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경우에 실제로 실적에 기반해서 20배가 나오는 경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20배가 한 방에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갔다가 안 밀려도 되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10배 이상 가면 대부분 밀립니다. 왜 그러냐? 건전하지 못한 시장 상황 때문에 10배 이상 오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20배 오르는 것도 정말 드문 경우고 대부분 10배 오르면 눌리고 밀린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의 시장 상황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건전하지 못하다는 게 뭔가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상하한 10%에서 15% 시절, 그러니까 상한가가 하한가가 10%인 시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상하한폭이 확대가 돼서 15%인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I죠. 급등하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점상 올리면 올리는 거고 상한가 올리면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10에서 15% 시절에는 수급으로 10배 이상도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배도 갔어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는 루보 사태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대선 테마주든 대부분 10배 이상 오르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 5월 이후 상한 폭이 30%로 바뀌죠. 그러면서 VI라는 제도가 생겼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꾸 방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상한가라든가 점상한가가 어려워져서 과거처럼 그냥 밀어 올리는 시장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주가가 오르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이 주가가 VI 때문에 자꾸 방해받다 보니까 크게 정확히 말하면은 거품이 덜 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건전하지 못한 시장 상황이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건전하지 못한 한국 증시입니다. 건전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내 기업들이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또는 건전하게 주주를 위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는 기업들이 한국에 많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독립이사 비중이 높고 CEO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사회 구성에서. 뭔 소리냐?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CEO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대주주든 누구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무조건 주주를 위해서 주주가 수익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지 이사회가 가족으로 돼 있거나 그냥 아는 동생이거나 친구거나 그렇게 이사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독립이사다라는 거죠. 서로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대주주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주주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사회가 그냥 따라가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부족하고 한국에서 이사회가 대표를 자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회사 세습입니다. 미국은 사실 세습이 드물죠.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차리고 아빠가 상장시키고 키운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실제 자녀들이 경영합니까? 뭐 빌 게이츠 다 똑같죠. 자녀가 경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분은 넘어갈 수 있대. 경영은 아예 별개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요? 네, 대부분
아들이 경영을 하죠. 우리나라 SK, 삼성전자만 봐도 뭐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GS, 뭐 아니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롯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경영 능력이 좋든 경영 능력이 나쁘든 관계없이 그냥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에요.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주주 환원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만 봐도 엔비디아, 애플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한국은 웬만하면 자사주 매입 발표가 안 납니다. 정말 최악이거나 정말 좋지 않고 정말 특별하게 이 회사가 정말 좋네 라고 할 때 하는 편이에요. 마치 자사주 매입이 대단한 게 맞다라는 느낌으로 한국에선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에선 당연한 건데. 그리고 배당 정책입니다. 미국은 배당이 안정적이고 배당 성향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 배당주, 파이어족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국은 배당 성향 자체가 낮고 배당보다 유보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뭐 100조 있는데 뭐 90조 있는데 그 돈으로 어디 투자합니까? 뭐 합니까? 맨날 물어보죠, 회사에. 그런 것처럼 한국은 주주 친화적이지 못해요. 주주를 위하거나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거나 주주를 위한 이사회 선택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로지 경영진 또는 그 회사의 주요 임무를 위한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미국은 우상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우상향이 힘들다. 왜? 버는 만큼 주주를 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한국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오르면은 팔고 나가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언제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에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보면 애플의 창업자고 대주주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잘립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유명한 일이에요. 1985년 매킨토시 판매 부진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스컬리, 그러니까 잡스가 코카콜라에서 불러온 사람입니다. 잡스의 경영 스타일과 리더십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뭐가 문제 있었냐? 잡스는 애플 설립 초기부터 독선적인 성격과 남을 배려하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별로였다는 소리죠. 그리고 남한테 이 나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는 말을 가려하지 않고 상당히 좀 싸가지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업자 및 경영진들과 여러 갈등을 맺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해와. 근데 이게 할 분량이 하루 만에 못 할 분량이야. 그럼 밤새서라도 해와. 뭐 이런 느낌으로 상당히 독선적으로 나왔겠죠. 이사회에 잡스의 경영 배제 방안을 제안을 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맥킨토시 사업부 총괄 자리에서 해임이 됐고 경영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잘린 거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났고요. 이후 애플을 떠나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정말 주주 친화적인 지금 이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사회가 잘라버린 겁니다. 창업자를. 이런 일이 가능한 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주주였죠. 그럼에도 잘라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게 미국인데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정말 꾸준한 우상향, 1년에도 10배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포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상한가 상한폭 15%가 풀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6월 이후부터 상한폭이 30%로 바뀐 거고요. 그전에는 15%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화공영이라는 기업이고요. 딱 1년 만에 정확히 뭐 보면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8, 9, 10, 11 그래서 12월까지 해가지고 몇 배 오르냐면은 약 25배 정도 오릅니다. 몇 개월 안 걸려요. 5개월 동안 25배를 끌어올린 게 이화공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대선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상한폭이 15% 시절에는 가능했어요, 이게. 왜? VI라는 거 없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다 상한가예요.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이거 상이 다 상입니다, 이거. 상상 풀리고 상이에요, 다. 다 상한가입니다.
계속 상상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못 보죠. 그래서 25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 2015년 6월 이전까지는.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물어보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2016년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갔었던 코데지 컴바인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갔나요? 680%를 그 당시에 상한가 올리면서 급등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680%요. 그러니까 8배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한 8배 정도 오르고 그 상태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통 10배까지 가거나 10배 근처에서 가다가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상 가기 힘들어요. 보면은 상한가 30%를 못 채우고 결국에 떨어지죠. 왜? VI 30%라는 이 매물을 수급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VI 갔다가 풀리면 또 끌어올리고 또 VI 풀리면 또 끌어올리고 이런 일을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데 15% 10%대는 한 번만 그냥 끌어올리면 끝나요. 상한가 닫아버리면 끝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오르다가 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업의 성장이나 상승이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 보겠습니다. 2017년 신라젠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신라젠이 왜 올랐습니까? 그 당시에 몇 퍼센트 올랐냐면은 대략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한 9,0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9,000원짜리가 9만원까지 갔으니 한 10배 정도 상승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실제로 주가는 그대로 내려박았습니다. 뭐 실적 성장도 없었고 그 당시에 팩사백이라는 그냥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찍어주고 사실 그 당시에 신라젠이 정말 많이 갔다 생각하지만 10배 정도 갔어요. 10배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쭉 하락이 나오면서 단 한 번도 그 고점을 찾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또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이처셀이란 기업이 그때 조인트 스템, 아스트로스템 그 당시 치매 치료제, 그 다음에 관절염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이슈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몇 배 올랐습니까? 이때도 한 6,000원짜리가 6만원까지 몇 배? 10배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10배 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이것도 사실 뭐 몇 개월이냐면 4개월, 5개월 이내, 4, 5개월 이내에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죽어버렸죠. 대부분. 그래서 네이처셀이나 신라젠이나 사실 작정하고 끌어올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0배 이상 못 가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또 종목들이 있나요? 10배 이상 갔던 종목들 또는 10배 못 간 종목들이 있나요?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한폭이 풀린 이후에 10배 상승 사례를 찾아본다 한다면은 더 많겠죠.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HLB 리보세라닙 기대감으로 10배에서 8배 상승 이후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두 번이나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한 게 10배에서 8배 사이. 그리고 시젠입니다. 2020년에 진단키트 실적 대박 나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다들 머릿속으로는 한 20배, 30배 가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딱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배 올랐다가 고점 찍고 급락을 했죠. 다시는 고점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입니다.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2021년에 10배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저가 밑까지 내려왔죠. 포스코 DX입니다. 2차전지 기대감으로 2023년에 10배 상승했고요. 지금 다시 바닥권에 있죠.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2차전지 기업이고요. 에코프로도 1년 동안 10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라든가 주도주라든가 기업이 사실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기열을 넓혀볼게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으로 넓히면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2015년 이후 1년 이후에 그러니까 1년을 넘어서 2년, 3년을 봤을 때 10배 이상 오른 거 있나? 물어보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갈 종목은 가더라. 흔들리더라도 가더라. 에코프로는 2022년도에 한번 올렸다가 밀렸다가 다시 2023년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총 2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재룡전기입니다.
약 3년에 걸쳐서 22년, 23년, 24년 동안 5배 상승이 만들어지고 약 2년 동안 5배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밀렸다가 2024년도에 또 5배가 나왔습니다. 총 20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마찬가지죠. 3년 동안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나오는 10배 이상의 종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몇 년? 1년 만에 10배 못 갔습니다. 23년에서 24년, 2년 동안 열심히 끌어올려서 18배의 상승이 나왔고요. 찾아보면 더 많은 사례가 분명 존재할 겁니다. 1년, 2년,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사이에 20배, 30배 간 사례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1년 만에 8배, 10배 간 종목은 대부분 밀리거나 하락하거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기업이고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2, 30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8배, 10배가 아까 신라젠, 네이처셀처럼 고점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공통점 뭐예요? 대부분 1년 이내에 8배, 10배 상승은 좀 과하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고 좀 어느 정도 시간에 걸려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2015년 이후에 20배 간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1년 이내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뉴프라이드라고 하고요. 과거에 에머리지라는 이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코데즈 컴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실제로 에머리지, 뉴프라이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년 안에 1년에 1800% 그러니까 18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제가 찾아봤을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배 가까이 상승한 기업이. 이걸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20배까지 가지 못하고 8배, 10배에서 꺾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꺾이는 게 진짜 꺾이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그 이후에 2년, 3년 동안 20배까지 갔었고 아니더라도 대부분 8배, 10배에서는 눌림목이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위메이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기업들도 한미반도체라든가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1년 이내 10배 이상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더 어려워졌어요. 10배 이상 상승하더라도 2년, 3년 동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는 큰 등락을 견디면서 20배까지 상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재룡전기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훨씬 많겠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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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더라. 아까 뉴프라이드처럼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실적이고 뉴스고 뭐고 다 발로 차고 그냥 강제로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지만 그거를 예시로 들 수는 없겠죠. 알테오젠은 올해 10배가량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이제 10배 가까이 되는 거였죠. 충분히 정상적인 흔들림이라 볼 수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업종과 관계없이 10배 가까이 상승한 기업은 숨고르는 시간이 거의 항상 대부분 존재하더라. 근데 그게 8배냐, 뭐 10배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 근처 정도 갔어도 정말 잘 간 거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갈 기업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을 볼 게 아니라 2년, 3년에 더 가는 경우는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 기업이 8배, 10배 가서 흔들리더라도 얘가 왜 이래?가 아니라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왔더라 2015년 이후에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종목들이 사실 왜 흔들리는지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이게 제약바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말 상승이 격하게 나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1년 이내의 상승폭은 10배, 최대 10배 가까이 갔을 때 또는 10배 좀 넘어갔을 때 거기가 거의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진짜 오를 기업, 성장할 기업은 1년 이내 가지 못하더라도 2년에서
3년 또는 그 이상에 걸쳐서 20배 이상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됐습니다. 이해했고요.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집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무료니까요. 누르고 들어가서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0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25년 주도주 상승 랠리가 나올 만한 종목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전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